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여러분과 저는 앞선 어떤 정치인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오늘 이후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정치인의 연설을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사 연설입니다. 왜 우리는 이 연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 연설을 여러분과 전문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 전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니? 장래 희망이 뭐냐? 라는 이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까? 본인이 어떤 타이틀을 이마에 붙이는 삶에 살게 될까? 본인이 공직자가 될까? 본인이 기업인이 될까? 본인이 학자가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더 열심히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오늘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서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첫 번째 임무로 국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한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대 범죄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정당.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강렬하고도 간단 명료한 말을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까지는 한동훈을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당을 숙주 삼아서, 숙주라는 건 뭐냐? 숙주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기생충이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30대였던 그들 386, 40대가 돼서 486, 50대가 돼서 586, 지금은 686이 되어 있는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 운동권 특권 세력, 기생충 인간, 그 기생충들이 또 알을 들고 살고 있는 숙주가 무엇이냐?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뜻입니다. 이 또한 명확하고 강렬하고 핵심을 찌르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민주당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이러한 것들이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분은 선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 누구도 이 명확한 명분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동훈이 말합니다. 이재명이 사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 그를 둘러싼 운동권 특권 세력, 그리고 개딸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체주의,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 쪽 진영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힘 동료 시민들이 아니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소야대.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지금 이걸 제 목소리로 반복해 보면서 저는 목이 메어 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세력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수호했던, 자기의 목숨과 피땀을 바쳤던 조국 수호의 애국 세력,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까지. 그들 모두, 그 선조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한동훈 이전에 이런 연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공포는 나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지는 거고, 그러나 그것을 딛고 다시 분연히 일어서는 것은 나의 결심이다. 나의 의지다. 나의 마음이다. 공포는 반응이요, 용기는 결심이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그래서 말한 조국을 수호한, 목숨을 바쳐 그 애국 세력, 그리고 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웠던 그 산업화의 세력, 그리고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그 민주화 넥타이 부대의 세력, 그들이 용기와 헌신을 했었다. 그것이 무기다. 그것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우리가 그 무기를 이제 조국 수호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 무기를 우리가 물려받을 차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각지를 호명을 하는데 그 맨 앞에 호남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호남을 포기하지 않는다. 호남에 있는 애국 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호남에 있는 산업화 세력, 호남에 있는 진정한 민주화 세력을 절대 잊은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민주당의 텃밭이와 아성이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그분들께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국 각지를 거론을 하면서 호남을 맨 먼저 호명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하다. 목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시피 정교한 것. 크게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슬로건만 내걸고 크게 떠들기만 하고 초상적인 용어로 그냥 말만 번지르라고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부터 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말들은 다 정교한 디테일을 담은 말들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력 있게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정교함과 박력. 여러분, 과거에 어떤 정치인의 입에서 정교함과 박력 이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 이 세 가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운동권, 특권 세력 그리고 개딸 전체주의 들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쏟아내게 될 정책의 그 근본의 얼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가는 대목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집권 여당 앞에 놓여있는 숙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려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의 과학과 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 공조 등 세계 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을 지휘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총사령탑으로서 할 일을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은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책을 세우면 내일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지만 민주당은 비록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정당이긴 하지만 부도수표 약속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10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폭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합시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정교하게
강력 있게 실천하자. 황대가 당 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 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가 잘못돼서 뭐 억울하게 그렇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우리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설득합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부모나 어르신이 얘기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잘 생각해보고 그거 해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귀중한 퉁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르신이 부모님이 말하면 그 말이 부러지기가 무섭게 바로 실천하라. 네 어머니, 네 아버님 지금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치워놓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게 부모님이요 어르신은 국민들 여러분이다. 국민들께서 우리의 부모님이고 어르신인 것이다. 그분들이 합리적인 비판의 말씀을 한다든지 정부의 말씀을 하면은 하루하루 실천하라. 그 국민들의 비판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받들고 바로 실천에 옮겨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치는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운동권 특권 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끊임없이 운동권 특권 정치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부족, 그것은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못 박아 강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다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 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 수단일 뿐이고 정작 국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를 내는 부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웅숭 깊고 를 길게 내다보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기려 하지 않겠다. 우리는 승패가 걸려있는 그러한 선거의 임함에 있어서 우리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지 그 이유 왜 우리는 이겨야 하는지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명심하겠다. 그것은 이 위대한 나라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세력들 조국 수호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 선인들이 물려주신 이 땅, 이 위대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 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말도 않는 질문 공세와 그 억지와 트집을 경험하면서 굳힌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관, 국무위원, 내가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얼마나 속으로 그러한 말들을 새겨놓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낙후돼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제3류 4루로 전략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은 그 점은 반드시 말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을 섬겨야 되는 자리인 것이다. 라는 말을 국민의힘 기원들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당후사 이런 말은 틀렸다. 우린 당이 먼저가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선민후사, 선민후당, 선민후사. 차라리 선민후당, 선민후사. 이렇게 하자.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기립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입니다. 과거의 비대위원장들 보면은 비례대표 1, 2번 중에 하나 차지하려고 그걸 당연시했던 그런 과거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는 지역구에도 비례대표에도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릴 겁니다. 뜨끔할 겁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디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고집해야 됩니까? 이재명은 두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선이 확실시 될 수 있는 인천 계양을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비례대표 그거 딱 꿰찰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전대없이 편지 한 장이 툭 날아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재명을 쳐다볼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래? 울산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전 대표,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의 전직 두 당대표, 그 다음에 여야야 할 것 없이 출마 차별을 하고 있는 올드보이들, 그리고 3선 이상 중진들, 전직 당대표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 친윤 그룹들, 전부 다 끔하고 찔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마 이 대목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저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문장을
국민의힘 지도부 그 어떤 사람한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듣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 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030 청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그들이 국민의힘에겐 민주당에겐 바라고 있는 것은 차별 없이 경쟁의 룰이 끝까지 지켜질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 주택을 사는 문제도 그렇고 저금을 하는 문제도 그렇고 뭐 어느 당을 찍느냐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그렇고 불체포 특권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 무엇이 됐든 제발 약속을 지켜라. 한번 룰을 정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을 달라. 이것이야말로 지금 2030 젊은이들이 우리 정치에 바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정당입니다. 확장되는 정당이다. 덧셈을 하는 정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신뢰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모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가장 핵심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풀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의 가슴에다가 묵직한 해머를 하고 때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몸달아 했던 불체포 특권, 병원에 있으면서 입장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보호받고자 했던 불체포 특권, 우리는 그걸 포기한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 민주당이 커다란 해모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습니다. 선빵을 맞은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우리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동료 당원들께 드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바로 지금이 그 때인 것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캐치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올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